모든 백만장자들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짐 캐리 아시죠? 그 미국의 코미디언 있잖아요. 요 짐 캐리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코미디언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정크야드, 그러니까 이 폐차장에서 잠을 자면서 렌트를 낼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가지고 새끼를 때웠다고 합니다. 이런 짐 캐리가 항상 자기 수첩 속에 다는 $10,000,000짜리 수표를 지니고 다녔어요. $10,000,000면 얼마입니까? 100억. 100억짜리 수표를 항상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 수표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는 한 번 출연에 개런티 1,000,000불을 받는 코미디언이 되겠다. 근데 그걸 수첩에다가 가짜 수표를 만들어가지고 다닌다는 건 뭡니까? 계속 그걸 보면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마스크, 그 다음에 또 케이블 가이, 요것에 출연하면서 한 번 출연에 개런티 1,000,000불을 받습니다. 100억을 받아요. 또 케이블 가이에서는 2,000,000불을 받아요. 그러면 요 짐 캐리처럼 $10,000,000짜리 수표를 자기 지갑에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면 이 사람이 가만히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자 사장님들 핸드백에다가 월천댁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월천댁 그래가지고 명함도 아예 하나 만드셔. 월천댁 다 해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예, 요 은혜를 보세요. 손주 낳아서 키워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이 낳아서 키워본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처음에 요 이따가 뒤집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야, 뒤집으면 왜 그리 신기한지. 그럼 막 박수 치고 칭찬하고 야단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 상태에 있을 때 우와 기네 하고 칭찬을 해주지 않고 야 이 자식아 왜 못 걸어? 왜 못 걷냐고? 그러면 요놈은 평생 걷지를 못한답니다. 그 과정을 칭찬해주면 다음 과정으로 발전을 한대요. 뒤집으면 그렇게 신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다가 어느 날 서요. 서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서죠. 그러면 박수 치고 할머니, 아빠, 엄마 난리죠. 섰다. 근데 그놈을 가지고 야 임마 겨우 서는 거야? 왜 못 걸어 임마? 못 걷는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걷는데요. 그 과정을 칭찬해주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대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지 말라. 현재 그놈이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가에 관계없이 그 노력을 칭찬해주면 요놈은 계속 발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걷게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들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오라고 그랬잖아. 영상 보여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돼버리면 파트너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그 과정이에요. 발전하는 과정. 그걸 칭찬해주라.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 자체를 야 김말자 너 참 대단해. 그렇게 거울 보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긍정적인 암시를 자기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축구단이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감독이 취임을 해가지고 원래 스포츠 선수들이 그 선후배 관계가 아주 단단하게 돼 있고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승리 못한다. 상호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라. 못한다고 꾸짖지 말고 격려를 해줘라. 그러면서 실험을 한 게 뭐였냐면은 고구마 키우기 실험을 했어요. 선수 그 합숙소에다가 화분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선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쪽 고구마한테는 들어갈 때마다 칭찬을 해주라. 야, 너는 왜 그렇게 잘 크냐? 야, 너는 그
참 튼실한 고구마가 되겠네. 그리고 이쪽 고구마한테는 계속 욕을 퍼부어라. 야 임마, 야새 빼빼 말아놓고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20일 지나고 나니까 칭찬을 들은 고구마는 이렇게 됐는데 계속 욕을 먹은 고구마는 겨우 살아있어. 이게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면 식물이 말을 알아들어서 저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입에서 독이 나온답니다. 독이 나온다는데 그 독이 1분간 또는 1시간 동안 모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똑같아요. 똑같은 양파를 이렇게 놔두고 요놈한테는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싹이 나. 요놈한테는 계속 욕을 퍼부으니까 싹도 안 나. 이게요, 가끔 우리가 이 텔레비전에서 닭장에 무슨 뭐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거 보셨잖아요. 동물이나 식물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자기 파트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나타나요. 이것을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게 셀프 이미지입니다. 셀프 이미지, 자아 이미지.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니까.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이 90%인데 거기서 어떤 잠재력이 나올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기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건 누구예요? 나야, 나. 나는 내가 속으로 한 말까지 다 들어. 저 때려 죽일 놈. 그러면 내가 먼저 듣는단 말이야.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경우에 부정적인 암시, 자기 암시가 되면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린다. 자, 학습된 무기력.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심리학은 전부 다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했어요. 인간은 왜 정신병에 걸리는가? 인간은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그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인간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프로이트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무의식 세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제 심리학도 긍정 심리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할 게 아니라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해서 결국 인간이 행복하도록 살게 만들자. 그래서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긍정 심리학을 창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긍정 심리학을 창시하면 우리나라도 긍정 심리학회가 있죠. 그러면서 모든 측면에서 인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만들어줬더니 결국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측면을 파서 그걸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두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을 해서 그걸 키워주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더라.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 이 양반이 만든 학술 용어인데요, Learned Helplessness라고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혐오스러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데도 안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개 24마리를 가지고 3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 8마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개를 여기다가 이 체인버에다 박스에 넣어놓고 여기다가 전기를 가해. 밑바닥에 전기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개띠도 뛰겠죠. 그러다가 이 개가 요걸 밀면 전기가 꺼져.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발에 들어오니까 뛰다가 저걸 다치니까 전기가 꺼져.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이 개는 어떻게 됩니까? 학습이 되죠. 이거 밀면 꺼지는구나. 요 개는 똑같이 체인버 속에 집어넣고 밑에다가 전기를 가하는데 자기가 전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할 방법이 없어, 이 중간 개는.
세 번째 8마리는 묶어놓고 전기를 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개는 바닥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학습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 놓고 24시간 후에 각 그룹 8마리의 개를 다시 실험을 합니다. 여기다가 중간에 막을 막아놓고 요 경험을 한 개를 여기 집어넣고 전기를 가했더니 즉각 뛰어 넘어가 버려. 다시 말하면 혐오스러운 환경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개는 혐오스러운 환경이 주어지자 그걸 즉각 피해 버려. 그걸 극복해 버려. 그런데 이 녀석은 앞에서 자기 스스로 혐오스러운 환경을 극복해 본 경험이 없는 이 개는 전기를 가했더니 이거 뛰어 넘어가면 되잖아요. 안 넘어가고 그걸 가만히 있어. 끙끙 앓면서 그 혐오스러운 환경을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경험이 없는 요 개는 전기를 가했더니 즉각 넘어가 버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환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동물이나 인간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개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 A 그룹은 방에다 집어넣고 소음을 가하면 뭔가를 누르면 소음이 꺼지도록 그렇게 해놨고, 두 번째 그룹은 소음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 번째 그룹은 소음 경험을 안 하게 걔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 놓고 24시간 후에 저런 이 체인버, 이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셔틀 방에다가 세 그룹을 넣어놓고 했더니 자기 스스로 소음을 제거했던 대학생들은 소음이 들리니까 다른 방으로 가버려. 근데 자기 스스로 소음을 극복 못했던 두 번째 그룹은 계속 듣고 앉았어요. 세 번째 그룹은 소음이 나다 바로 가버려. 자, 이걸 보고 인간도 똑같구나. 인간도 똑같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긍정심리학이 아니에요. 개를 가지고 더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개를 가지고 한 160마리를 가지고 다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세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했더니 혐오스러운 환경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개들 중에 3분의 1이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뛰어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인간도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런데 개하고 달라요. 인간은 개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체적인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혐오스러운 환경에 경험을 했더라도, 혐오스러운 환경이 뭡니까? 개돈 떼먹고 도망간 놈, 뭐 했다 하면 동업했는데 사기치고 도망간 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주체적인, 즉 긍정적인 자기 마인드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24가지랍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24가지인데 모든 인간은 그 중에 3개 내지 4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장점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발견해서 키우면 모든 인간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책이 있어요. 이 코끼리 얘기는 그 폴 마이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서커스단에 아주 덩치가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요 조그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거 발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데 안 해. 안 한다고요. 그런데 폴 마이어의 설명에 의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묶여 놓으면 이걸 끊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노력을 하는데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되면 요 아기 코끼리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덩치가 이렇게 커진 다음에도 요 쇠사슬을 끊으려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마이어가 하는 얘기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걸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패한 인간의 90%는 실제로 실패한 게 아니다.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래 놨어요.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건 벼룩 실험이에요. 벼룩.
이게 벼룩이 점프하는데 인간이 점프하면 자기 몸 길이의 몇 배나 점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해야 뭐 2배 내지 5배 그 정도밖에 못하지. 5m. 근데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200배를 뛴답니다. 엄청나죠. 200배. 200배를 뛰어넘으니까 아마 젊은 분들 중에는 벼룩을 안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벼룩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잘 뛰어 이렇게. 그런데 컵에다가 이렇게 벼룩을 집어넣어 놓고 위에다가 덮개를 덮어놔요. 그러면 이 녀석이 뛰어나가려고 뛰는데 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부딪혀. 머리가 부딪혀. 그러면 계속 몇 번을 하고 나면은 이 벼룩의 잠재의식 속에 이 정도밖에 못 뛰는구나 하는 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덮개를 치워도 이 벼룩은 이 컵을 뛰어나가지 못한대요. 자,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엘머 게이츠, 요게 지금 이 나폴레옹 힐이 이 인터뷰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분은 화학자인데 이런 걸 연구해 봤어요. 인간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쉬는 숨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해봤더니 화를 낼 때는 요걸 액화시키면 요게 밤색이 된답니다. 1시간 동안 화를 낸 것을 모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그러면 화를 냈을 때 가장 먼저 죽이는 건 누굽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슬플 때는 회색이 나오고 후회할 때는 분홍색, 그 다음에 기뻐할 때는 청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자신이다. 이렇게 강한 독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물인데 사랑이나 감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결정이 되는데 악마라고 얘기하면 물의 결정 구조가 깨져버려요. 고맙습니다. 그라지에, 땅케, 메르시. 요건 물이 전부 다 무슨 외국어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오는 기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나오는 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결정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에 몇 프로가 물이라 그래요? 70%가 물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받았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져.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뿐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결정 구조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밀 쿠에가 발견했던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유약 효과라고 그러죠. 저건 2차 대전 때 미군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저거 많이 썼어요. 옛날 1970년대 같은 경우에 우리 병사들의 거의 절반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리고 머슴도 많고 아주. 그런데 군의관실에 약이 없어. 그러면 머리 아프다는 놈도 파스 붙여주고 배 아프다는 놈도 파스 붙여주고 안 그러면 아까전께 발라주고. 근데 그놈이 낫는다고.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약을 주었는데 효과가 진짜 약처럼 나온다는 거거든요. 2차 대전 때 미군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적은 포위하고 있고 전상 황자는 많이 나오는데 약이 없어. 약이 없는 경우에 군의관들은 밀가루라든가 빵가루로 약을 만들어 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위약 효과예요.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다. 그 얘기예요.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아까 우리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트릭이 가능하다. 1950년대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에서 포도주를 싣고 저쪽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수출하는 선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포도주를 다 꺼냈는가 하고 포도주 창고,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가 밖에서 어떤 놈이 문을 잠가버려서 그래가지고 리스본까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냉동 창고에서 한 놈이 얼어 죽어 있어. 근데 선장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죽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냉동 창고가 더운데 이 자식은 얼어 죽었어.
그 얼어 죽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요놈이 얼어 죽어가면서 일기를 써놨어. 아, 몸이 추워온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에서 나는 얼어 죽는구나. 그리고 일기를 써놔가지고 일기를 보니까 이놈이 얼어 죽었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냉동 창고는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다 꺼냈기 때문에 더워. 전기를 꺼버려서. 근데 이놈은 얼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선원은 전기를 껐다는 사실은 모르고 이 냉동 창고가 영하 20도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기 몸이 얼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오늘 당장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자기 이 미국에서 친구가 왔어. 아주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이 고기를 가지고 이 칼로 이렇게 이 나이프질을 하면서 식사를 했어. 어우, 이 식당 맛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 고기 무슨 고기야? 그렇게 물었을 때 개고기? 그래 보세요. 으악! 하면서 사실은 그게 개고기 아니고 소고기인데, 예? 개고기? 그래 보여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소고기를 먹었는데 개고기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해. 절대로 현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우리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이죠. 여기 어디야? 수원 저 수덕사라는데 거기에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셨다는 곳이에요. 그때가 1000년 전이에요. 1000년도 더 됐다 지금.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갔죠. 가려고 여기까지 경주에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돼서 비는 오고 어둡고 그러니까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갔죠. 원효대사가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죠. 그 이튿날 깨서 보니까 거기가 굴이 아니라 묘였어. 묘. 가묘. 옛날에 가묘하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저녁에 마셨던 물이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야. 해골바가지.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어떻게 했어요? 으악!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득도를 했죠. 득도. 일체 유심조.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만약에 그 해골바가지의 물이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마실 때 배탈이 났거나 문수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원효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나라 유학을 안 갔죠. 거기서 웃으면서 모든 문제, 인간사,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그게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보면은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상상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와 상상이 충돌하는 경우 항상 뭐가 이긴다? 상상이 이긴다.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내려오면 로버트 머튼 박사의 자기충족적 애언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여기에 예를 들어놨는데 마누라가 남편을 의심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그렇게 돼 있어. 록사나라는 여자가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가 남편한테 전달돼. 왜? 마누라가 갑자기 틱틱거려. 그럼 이 마누라가 왜 이러나? 그러다가 계속 그것이 지속되면 남편이 마누라한테 틱틱거려.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맞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이혼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면은 부인이 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놨어요.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걸 이제 계속 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맞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
지금 사이프러스 섬, 지금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이자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자를 싫어해. 여자를 싫어하고 자기가 조각한 여자상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아로 여자를 조각해놨는데 자기가 봐도 이뻐. 이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원했어. 그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요 비너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포로디테, 미의 여신이 듣고 요 조각상을 진짜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것이 갑자기 살아나. 조각상이, 상아로 만든 조각상이 실제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피그말리온의 키스를 열렬하게 받아줘. 여기 그 말 있죠. Heart desire. 계속 열망을 하고 그것을 계속 열망을 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재심합력. 우리 애터미의 모토가 재심합력입니다. 혼자는 절대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하는데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실패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면 계속 발전한다. 태도, 바로 이 태도 하나입니다. 무슨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뭐 나이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태도, 애티튜드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섬에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호박이 있답니다. 호박이 처음에는 물렁물렁한데 나중에 크면 단단하대요. 그럼 호박의 입구를 딱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으면 거기는 안 자라고 이렇게 이 조롱박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크면은 안에를 긁어내버리고 안에다 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를 사로잡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원숭이를 사로잡아서 서커스단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그 조롱박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이렇게 이 나무에 묶어놓으면은 이 원숭이가 쌀을 꺼내먹기 위해서 손이 들어가는데 손이 나올 때는 주먹을 쥐기 때문에 안 빠진대요. 이게 안 빠져. 안 빠지니까 이걸 사로잡아서 서커스단에 팔아먹는답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조롱박을 나무에서 떼내도 주먹을 안 펴고 조롱박을 들고 다닌대. 이렇게 요 쌀 한 주먹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걸 안 놓기 위해서 전체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피곤함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작은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평생의 경제적 자유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바로 애티튜드, 태도. 이거 100점이죠. 영어 알파벳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99%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합니다. 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3년 후, 5년 후에 월천댁, 오천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R은 리치라고 할 수도 있고 레비뉴, 소득 또는 이 성공입니다. 이것은 멋있는 신사숙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멋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자, 3년 뒤, 5년 뒤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